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자,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느덧 또 5월도 마지막 주가 왔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또 활동하시는데 날이 좀 더워지는데 하여튼 5월도 좋은 마무리 하시고 오늘 회계로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용에 관해서 비용은 좀 길어요. 비용은 한 세 파트에서 네 파트 정도 하겠습니다. 비용은 세 파트에서 네 파트 정도 하는데 원가 개념의 비용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 개념의 비용이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조금 집중하고 원가는 관리회계 쪽에 가서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용은 구분해서 관리해라. 대표님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업 가셔서 대표님들 만나보면 어느 정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장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뭐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갔나 정도를 뭐 감으로 알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허다하죠.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비용에 대한 어떤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현상은 나타납니다. 고무적인 현상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많이 만나는 매출액 뭐 좀 30억 미만, 뭐 50억 미만 이런 기업들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비용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것도 좋은 컨설팅입니다. 자,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나눠집니다. 고정 비용은 뭐 아무 짓도 안 해도 기업에서 아무 짓도 안 해도 들어가는 비용.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라고 하면 뭐 임대 비용은 뭐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도 비용이 나가죠. 변동 비용은 뭐 이런 거죠. 뭐 커피 매장을 운영한다. 뭐 커피숍을 운영한다 그러면 뭐 원두값 이런 거. 커피가 나간 만큼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변동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은 드는데 돈 나가는 건 그대로니 어쩌면 좋냐. 이게 고민이죠. 요즘 우리 멤버십 그룹 구독자 여러분들, 대표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뭐 월급 나가는 거, 뭐 임대료 나가는 거, 기본적으로 뭐 전기세 나가는 거, 이런 것들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 이제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고민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형성된,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영업 비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 주석을 달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영업 비용의 하방 경직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매출이 이렇게 늘어요. 급격하게 늘어나서, 기계를 구입하고, 임대, 임대를 늘려요. 그런데 일정 시점이 지나서, 이제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갑자기 매출이 줄기 시작을 하면, 기계 구입한 비용, 임대료 등은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천천히 줄어들거나 아예 줄어들지 않죠. 이런 걸 영업비용의 하방 경직성. 그래서 한번 비용이 형성이 된 것들은 이렇게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큰 비용을 써야 할 때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뭐 기계 장치를, 왜냐하면
기계 장치라는 게 들어갔을 때 뭐 감가상각돼서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이니까 뭐 좋지 않냐 이럴 수도 있지만 기계를 구입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이자 비용 이런 게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회사가 휘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하방 경직성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강의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런단 말이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비용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경리, 관리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님 내일 25일인데 나가야 하는 돈이 1억 2천인데 통장에 7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 가서 5천만 원 만들어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5천만 원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 와? 그럼 매출처 가서 좀 돈 좀 땡겨 주세요. 아니면 대표님 자기 돈이 있어서 자기 돈을 일단 넣었다가 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급전을 빌리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화만 나죠. 그러니까 비용 좀 줄이라니까 씨, 왜 이렇게 막 이런 소리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일단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이 자금 수지 계획도 없고 어떤 사실상이 지금 어떤 경영에서 관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대표님 입장에서. 자,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익은 꼭 매출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경상이익이란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이익이 안 나면 뭐 다른 거라도 팔아야지.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라도 발생시켜야지. 뭐 현금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면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 개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수익에서 이익을 빼면 비용입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매출을 10억 원을 올리면 3억 원의 이익을 내야 돼. 그래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7억이야.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비용 개념, 수익 개념, 비용 개념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관리 역량을 중소기업에서는 대표님들은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비용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 개념에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임대료, 뭐 이자 비용,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월급. 월급은 약간 준고정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중고정 비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가고 야근이 많아지면 월급이 늘어나잖아요. 야근이 줄어들면 월급이 줄어들고 이런 개념에서 이제 준고정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일정 사용량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고 그 사용량이 늘어나면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진 않아. 이건 준고정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같이 원재료 같은 이제 뭐 변동 비용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이 비용 개념에서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공헌이익 개념에 공헌이익 개념에 이제 그 관리 회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장 가기 전에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영업의 하방 경직, 영업 비용이 하방 경직성, 하방 경직성. 발음이 세네. 하방 경직성. 자, 다음 장. 자, 좀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은 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원가 개념은 이제 다음 파트에 우리가 이제 원가 얘기할 때 얘기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해서 관리해라. 이게 구분한다는 게 변동비용, 고정비용, 준고정비용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해서 관리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는 그 판매 관리비를 좀 보면 급여, 뭐 복류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급여 같은 경우에 고정비용은 고정비용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고정이겠죠. 그래서 연 뭐 매월 1억 원씩 급여가 나가. 이건 뭐 일이 없든 뭐 하든 무조건 나가. 야근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중고정 비용은 뭐 야근이 많아진다든가 일이 많아져서 뭐 휴일 수당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혹은 성과 급여가 나간다든가 이런 거 이제 중고정 비용이겠죠. 이제 공료생비, 회식비, 경조금, 시상금 등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해야 나가는 거니까 변동 비용일 거고 사대보험료는 이제 고정 비용이겠죠. 접대비는 변동 비용이겠죠. 뭐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들어가는 거니까. 여비교통비도 마찬가지고. 통신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쓰는 게 뭐 약정돼서 뭐 얼마 꼭 들어가 그러면 고정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쓴 만큼이니까 변동 비용.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정 비용. 수도 광열비는 이제 기본 요금이 있잖아요. 기본 요금이 있고 이제 추가로 더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준고정 비용. 세금과 공과금, 벌과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때마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 구분해서 관리하면 관리하기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이런 장표를 만들고 이제 제가 관리 회계할 때 나눠서 이제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액을 명시해가지고 응? 표를 만들면 급여 1억 원, 뭐 4대 보험료 뭐 2천만 원, 뭐 이건 평균 얼마, 오늘 뭐 평균 얼마, 에버리지. 이것도 뭐 에버리지가 얼마, 이것도 뭐 에버리지 얼마, 이건 뭐 비용 얼마,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나오겠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판관비 고정 비용이 매월 뭐 3억 원이 들어가요. 월. 그리고 이제 뭐 변동 비용은 뭐 변동 비용은 변동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변동에 따라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변동 비용은 매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면 늘어가고 매출이 내려가면 뭐 줄어드는 경향은 있을 거예요. 생산성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고. 중고정 비용 어느 정도.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구조조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비용을 줄여가는 걸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쉬운 게 급여를 줄이는 거예요. 급여를 줄인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인원을 감축하는 거죠. 감축하거나 어떻게 해요? 임금을 삭감하거나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하면 제일 먼저 명예퇴직, 많은 순간적으로 많은 어떤 명예퇴직 보상 비용과 퇴직금을 주면서도 하는 이유는 장기 미래를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쉬운 구조조정.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서 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 교통비 이 모든 거에서 쉽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급여 빼고 자 우리 고민해 봅시다. 자, 이건 변동 비용이니까 자 고정 비용 중에서 좀 볼게요. 감가상각비 이거 줄이기 쉽지 않죠. 임차료 못 줄이죠. 거의 못 줄이죠. 그렇죠? 수수료 뭐 많이 안 쓰면 되지. 많이 안 쓰면 되지만 들어가는 기본적인 돈이 있거든요. 줄이기 어렵죠. 보험료 줄이기 어렵죠. 뭐 연구인력 개발비 있으면 이것도 줄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고정 비용은 사실상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기서 손대는 거죠. 복리후생비 회식 줄이고 경조금 줄이고 시상 안 하고 접대비 줄이고 경조사업이라는 건 저기 저기 그 거래처 뭐 벌거금 나오면 짜증내고 좀 기름도 덜 넣고 차량도 줄이고 교육도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아껴 써 광고 선점이 이거는 참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광고를 해야 되고 판매 촉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이것도 같이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이 비용을 줄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좀이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제가 노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자, 잠깐만요. 공유 좀 바꾸고 올게요. 여러분들, 인사노무 컨설팅 템플릿이 거의 80%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다 완성해서 교육할 수는 없고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이 템플릿 자체는 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멤버십 분들은 가능하면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금액을 정해서 그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되면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일정 금액을 지출하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노무 컨설팅 템플릿에서 제가 요거를 한 10개를 만들 거예요. 우리 법인 컨설팅 관련 템플릿들. 예를 들면 뭐 회계관리, 인사노무, 그다음에 뭐 법인 뭐 일반적인 뭐 법인 총무 관리, 그다음에 이제 뭐 가지급금, 뭐 명의신탁, 뭐 주식 소각 등등등 해가지고 그때그때 노션으로 가능한 것들은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사노무 컨설팅 템플릿하고 연구 노트, 연구 일지 이런 부분들 회사에 중소기업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좀 볼까요? 노무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법정 의무 교육, 연차 관리, 취업 규칙, 급여 관리, 뭐 임금 명세서 이렇게 좀 뭐 추가되면 요 밑에 더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에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관리인데 인사랑 노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에서 채용, 뭐 면접 매뉴얼, 기업의 근무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매뉴얼 정해 주시는 거, 업무 매뉴얼. 이건 사실 업무 매뉴얼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소기업은 더더욱 중요한데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직원 한 명이 그만두면 막 당황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인수인계 매뉴얼, 업무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컨설팅의 일환으로 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덜 채워졌고, 여기는 어느 정도 채워져서 제가 한 80% 정도 됐다. 그리고 인사관리 투두에서 월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 넣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인사 노무에, 뭘 해볼까요? 고용지원금 수령 확인하고, 이렇게 썼죠? 그럼 고용지원금 수령 확인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이제 뭐 5월 말일 날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확인. 5월 말일 날 해하고 담당자는 오평화 과장이에요. 오평화 과장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로 킹더레드가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TV를 안 보고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봐서 유튜브로 짤로 보다 보니까 재밌어서 막 유튜브 계속 보다 보니까 노상식 과장, 뭐 구원본부장, 누구지? 천사랑 직원, 뭐 오평화 과장, 뭐 또 김다 누구죠? 그 저기 명품 저기 면세점 가시는 그 하여튼 육형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름을 썼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달력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넘어가는 달력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할게요. 근로계약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로계약서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저 우리 그 중소기업에 이제 뭐 사실상 뭐 근로계약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디테일한 내용 모르니까. 근로계약서에서는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멤버십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금은 이런 거 적으셔야 돼요. 근로시간 적으셔야 돼요. 휴일 연차 적으셔야 돼요. 이런 근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언제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작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습 기간을 두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교부는 어떻게 하십니다. 뭐 참고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메모해 두고 여기 이제 파일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제가 이건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제 거래처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제 노출되는 거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 뭐, 그 다음에 단기 근로계약서, 이렇게 계약서 그 양식 파일을 첨부해 둘 거예요. 수습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관련 고용노동부. 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북마크 된 건데,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을 하면, 보이시나요? 제 화면에, 이렇게, 자, 잠깐만요. 인터넷 화면에, 여기, 아이고. 고용노동부로 들어가져 있는데 공유를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공유가, 다시 공유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저 북마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URL로 넘어가서 고용노동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건 다시 이제, 죄송해요. 얼굴 너무 커졌어. 깜짝 놀랐네. 공유를 노션으로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 강의를 할 거예요. 요는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인사농무 템플릿 이렇게 가면 나오죠. 자, 연차 관리 한번 볼까요? 연차 관리. 만들어 놓은 거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성함들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름을 삭제해서 그런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보시면 이제 뭐 우리 직원들 입사일 다 하면은 근속연수 계산되고 근속개월에 연차 사용하고 잔여 연차 이렇게 계산되도록 해놨고 그다음에 뭐 급여 관리 급여 계산 이렇게 임원급여 뭐 직원급여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사노무 관리하는 우리 그 관리 업체 뭐 총무나 관리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원 명단, 사원 번호, 부서. 여기 부서는 여기 예를 들면 한 명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총무부에 일하시고 재직 중이고 직급은 대리예요. 이름은 노상식 대리. 그다음에 업무는 뭐 여기 보시면 그 총무부에서 뭐 인사 노무 담당한다고 하고 연봉은 적으면 되죠. 요거는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입사일 언제고 근속연수 4개월이고 근무 시간은 언제고 휴게 시간 언제고 토요 근무를 하는 사람 요 회사는 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가보시면 뭐 주소 여기 주민번호 다 있습니다. 숨겨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요거 자체를 그냥 그 기업에다가 기업에 가셔서 노션을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복제해서 거기 깔아주시면 됩니다. 채용 관리는 뭐 이제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 뭐 광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인터넷 그 잡코리아 같은 광고 문구 좀 더 예쁘게 광고 문구도 잘 돼야 사원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면접 매뉴얼, 그다음에 채용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컨설팅 회사에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 놓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이 노션 원페이지 컨설팅 개념으로 해서 노션 강의는 제가 시간을 봐서 6월 11일부터 할게요. 6월 11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이제 요거 노션 동영상 강의는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는 거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인사노무 컨설팅 템플릿은 완성이 되는 순간 바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션 완전 초보입니다. 지금도 책 보면서 공부하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내드린 노션이 막 고급지지도 않고, 약간 좀 뭐 허접하더라도 컨설팅 하시는데 도움이 대신 되는 입장에서 쓰시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공부하셔서 조금 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셔서 쓰세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저는 요거를 잘 활용해 볼 계획이에요. 컨설팅 할 때. 이게 뭐 아주 뭐 모든 것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노션만의 장점을 잘 활용하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회계로 컨설팅 가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 뒤에 내 얼굴이 나오잖아. 얼굴이. 여기서 내 얼굴이라 하면 얘가 제 얼굴이에요. 얘가. 자, 여러분들 5월 마감 잘 하시고 날이 좀 더워지네요. 날이 좀 더워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 환절기에 저도 좀 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비염이 심한 편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5월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떠듬떠듬거리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자, 잘 묶고 있습니다. 노션이.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